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에게 협박조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한 녹음 테이프이 3개를 경악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고 윤리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행위였음은 공화당 정치인들의 침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은 오늘 아침 조지아주 검찰이 대통령이 부적절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공화당의 전현직 리더들이 대통령의 여러 행위에 대해 반대하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 약 140명에 이어서 상원 의원 12명의 힘도 얻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하원 의원 약 150명은 바이든 당선 인증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하고 토론이 이어질 수는 있어도 결과를 뒤집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을 공식화하는 절차에서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크게는 트럼프 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당입니다. 공화당은 작게는 의회 안에서 상원과 하원도 쪼개졌습니다. 살아있는 미국의 모든 전직 국방장관이 바이든의 승리를 확신하고 군이 이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시도에도 가담해선 안 된다는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부통령도 8년이나 했었던 공화당의 딕 체니 전 국방장관의 아이디어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결선 결과는 오늘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3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걷잡을 수 없는데 백신 접종은 여러 이유로 지연됩니다. 미국도 영국처럼 2번째 백신 접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집니다. 영국이 위키릭스를 만들고 많은 정보를 폭로한 줄리안 아산지를 송환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 경관이 먹을 것을 훔치는 가족을 체포하는 대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도 있었고 1월 2일, 3일 전부 있었지만 1월 4일인 오늘이 2021년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미국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보통 이제 이런 때쯤 되면 새해 결심이 올해는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연말의 연속 그대로 내일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 투표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인 모레는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당선을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 직전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스케줄을 보면 하루 종일 누구에겐가 전화를 하거나 조지아주를 방문하거나 바쁩니다.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소용없기는 합니다만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끝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것이 먼저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오디오 테이프는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조지아주 그쪽에 NPR 방송이라든가 나중에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오디오 테이프를 입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선거 결과를 뒤집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에게 총무처 장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총무처 장관의 법률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토요일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전화 걸 때는 비서실장도 있었고 대통령의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공화당인 거예요. 공화당끼리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통화에서 65분이었습니다. 65분의 전화 통화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을 해서 선거를 총괄하는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에게 선거를 뒤집을 만한 일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형사법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중요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65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 이제 총무처 장관의 변호 그 법률 자문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의 내용은 음모론을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선거에 관한 더 이상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대통령이 계속 그 주장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뉴스에서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얘기를 하고 물론 총무처 장관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과 총무처 장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이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조지아주 총무처로 19번 전화를 걸었답니다. 19번 대통령이 총무처 장관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직접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요일 밤의 전화 한 번뿐이었답니다. 직접 통화는요. 이 브래드 라펜스버거 총무처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그날이 19번 대통령이 총무처로 전화를 했지만 처음 통화를 했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조지아의 주의 총무처 장관이지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전화를 걸었을 때는 총무처 장관 받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서 그 자체도 저로서는 조금 미국이구나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녹음 테이프는 총무처 장관실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도 녹음했겠죠. 그런데 조지아주의 총무처에서도 규정이 있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 같은 전화에 대해서 모두 녹음을 하되 대신에 대통령이 협박을 한다던가 뭔가 부당한 행위가 있기 전에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나 보이스나 아니면 글로써 다 이 트랜스크립트 써놓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일단 그 녹음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미 이 총무처 장관이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뭐 대통령을 그 조사 이럴 때 법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행위였는가 아니었는가를 수사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 조지아주의 검사가 그것을 원한다. 특히 이제 풀튼 카운티 여러 가지 음모설이 많이 있었던 풀튼 카운티의 검사가 원하고 검사가 조사하기를 수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이티스트 뉴스고요. 내용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무처 장관과 함께 전화통화를 했었던 그 라이언 저먼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화통화에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중간에 조금 거들었는데 전부 공화당끼리의 전화통화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65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릴 수 없고요. 하이라이트만 조금 편집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내가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조지아 사람들도 화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다.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니까 총무처 장관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And the people of Georgia are angry. The people of the country are angry.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saying that, that you've recalculated. 다시 지금 The challenge that you have is the data you have is wrong. 네, 다시 지금부터라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화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총무처 장관이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데이터가 wrong,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대통령에게.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투표 기계에 대해서 그 풀튼 카운티에 그 투표 기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치워버리느냐. 그 왜 빨리 치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법률 자문이 중간중간 얘기를 합니다. Dominion took out machines. That Dominion is really moving fast to get rid of their machinery. 뭔가 이제 기계가 투표와 개표 과정에 쓰여졌었던 기계가 뭔가 미심쩍고 찜찜하니까 그렇게 빨리 다 치워버렸지 하는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총무처 장관의 법률 자문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Know anything about that? Because that's illegal. This is Ryan, Germany. No, Dominion has not moved any machinery out of Fulton County. We're having. Well, but have they moved? Have they moved the inner parts of the machines? 네, 그 치운 일이 없다. 그 머신을 치운 일이 없다. 풀튼 카운티에서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말을 조금 수정을 하죠. 그 머신의 내부에 있던 어떤 파트를 바꿨다, 교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역시 법률 자문은 총무처 장관의 그런 일 없다라고 답합니다. Replace them with other parts. No, You sure, Ryan? I'm sure. No 하니까 정말 뭐 확실해요? 하니까 네, I'm sur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대통령이 회유도 하다가 그 말하는 그 스타일이요. 뭐 협박 비슷하게 이거 내일 그 결선이 있는데 이 결선에서 공화당이 지면 뭐 형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이든 당선자가 조지아주에서 11,779표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야 하면서 11,800표만 더 나오면 돼라고 주장을 합니다. So, look,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which is one more than we have, because we won the state. 네, 우리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거기서 나는 한 표만 더 나오면 돼. 11,779표에 한 표를 보태서 11,800표만 나오면 돼.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라는 그런 그 요구로 들을 수 있는 전화 통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처 장관은 뭐 당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틀립니다. wrong 이런 말만 한 것뿐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는요 아무 말이나 다 합니다라고 조지아주 총무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트럼프 미디어예요.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65분 동안 거의 이제 혼자 말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본인에게 멍청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의 공화당인 주지사를 본인이 지지했다. 내가 그를 지지하다니 내 스스로 멍청이야. 이런 말도 2번인가 했고 또 이 브라이언 캠프를 조지 캠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그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름을 바꿔 불렀으면 큰 뉴스가 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 잘못 부르고 바꿔 부르고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인 지난번에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약간의 차이로 진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그 스테이시 에브라함이 지금 비웃을 거야. 당신들 총무처 장관과 지금 총무처 장관의 법률 자문 다 공화당이잖아. 공화당인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니 바위보다도 락보다도 더 바보네 하면서 비웃을 거야. 민주당이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조금 도와서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거기서 조지아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자가 투표를 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총무처 장관이 no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망자들에게 뭔가가 잘못돼서 투표용지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2표가 그런 표가 있기는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서실장이 그거보다 분명히 더 많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의 뭐 변호사들도 조금 끼어들기도 했고 2명의 변호사였는데 뭐 줄리안이나 그 세리니 파웰, 뭐 리누드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 가운데 1명의 그 여성 변호사는 별로 그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65분이나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 두 사람이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는 것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했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참 대통령이 뭐 사람들 말을 들을 때나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볼 때 그 잘못된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내 변호인들을 만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전화 끝나면서 알았습니다. 아, 참 이 두 사람이 뭔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것을 그 표를 찾으려고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총무처 장관의 법률 자문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저먼이잖아요. 라이언 저먼이잖아요. 당신은 라스트 네임도 좋으면서 저먼이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저먼 출신이잖아요. 그쪽 패밀리가. 아무튼 이런 얘기 계속 65분 제가 계속 들어봤더니 반복, 음모론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끝났는가? 대통령이 전화를 끝낸 게 아니라요. 총무처 장관이 Thank you, Mr. President.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통화를 보고 미국의 많은 민주당은 이거 뭐 형사조사해야지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공화당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내일 모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공식적으로 인증할 때 본인은 그 인증에 반대하는 사람 12명 상원의원의 공화당 대표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조지아주에서 상원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자들이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조지아주 상원선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게 그다지 그 공화당으로서도 대통령의 이 같은 처사가 기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테드 크루스도 대통령을 위해서 인증 안 해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번에도 7,400만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뭐 며칠 조금 고생하고 받아가기를 원해서 테드 크루스도 앞서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 하울리라는 그 미주리주의 그 연방 상원의원도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미국 지금 상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상원 의원이 먼저 테드 크루스보다 먼저 시작한 조시 하울리라는 의원입니다. 41살밖에 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좋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조시 하울리 같은 경우는 그 미주리주의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앞부분에서 전해드리고 뒤에도 너무나 중요한 뉴스들이 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요. 거의 공화당의 국방장관들인데요.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얘기부터 할까요? 모레 얘기부터 할까요? 내일 있을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모든 그 TV와 라디오에서 광고란 광고는 전부 정치 광고라면서요. 지금 현직인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2석을 지키느냐, 아니면 민주당에게 한 석이 가느냐, 2석이 가느냐. 한 석이 가면은 별 소용이 없고 2석이 전부 가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조금씩 그 선거 기금이 모였는데 공화당은 이제 슈퍼팩 같은 데서 큰 돈을 들여서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미 유권자들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뭐 어제, 그제, 주말과 오늘에 큰 돈을 들이는 이 같은 광고가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칠까? 그건 잘 모르지만 최선을 지금 다하는 거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조 바이든 당선자도 오늘 또 조지아주에 간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지아주에 가는데 막상 한 사람 조지아주의 데이비드 펄듀 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도 선거 캠페인에 못 나오죠.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돼서 지금 그 캘리 러플러 그 당선자가 아니라 현 그 공화당 상원 의원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뭐 여론조사야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 약간 앞서는 거 가지고 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몇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이 투표 시스템을 믿는가. 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조기 투표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민주당이라고 하고 내일 선거 당일에 공화당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도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총무처 장관과 전화통화해서 조지아주의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했는데 그 망가진 것에 내가 왜 나가나? 그리고 뭐 리누드나 또 그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은 선거 이번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 표가 돌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문제, 공화당 유권자들이 시스템을 얼마나 믿는가. 그래서 투표율을 나중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인 라파엘 워녹 후보와 역시 민주당인 존 어서프 후보가 이 두 사람은 항상 같이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나이 차이는 많아요. 나이 차이는 많지만 이 어서프 의원이 젊기 때문에, 젊은 주이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이 흑인인 그 라파엘 워녹 후보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2 for 1으로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존 어서프 후보의 경우는 지금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이시니까 이렇게 그 라파엘 워녹 그 목사잖아요. 이분이 오랜 동안 그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시무했었던 곳에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나이가 본인보다 많고 또 더군다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런 그 흑인들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에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도 굉장히 그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다 당선된다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렇게 많은 조지아주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의원, 또 처음으로 주이시 연방 상원의원이 조지아주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봐야지 되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 풀튼 카운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틀란타 그 인근의 도시 인근, 특히 이번에는 구이넷 카운티가 어떤 곳이냐면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었을 때 가족의 가치, 패밀리 밸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본인은 그러면서 와이프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땐 이혼해 주세요. 나 젊은 여성과 결혼해야 돼.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뉴트 깅그리치인데, 그리고 지금 뭐 세 번째 결혼인가에서 했었던 그 여성이 바티칸 대사로 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뉴트 깅그리치가 지지한 결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덕을 보는 정치인이라든가 임명직에는 남편 덕을 보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성 정치인의 경우는 남편 덕을 볼 때
뭐 물론 그 일레인 차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서로 덕을 보는 경우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의장은 와이프 집이 너무 부자니까 정치인이 돈 걱정 없다는 것은 굉장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이고, 일레인 차오 같은 경우는 대만계지만 돈은 많지만 남편 덕을 봤죠. 정치인을 교통부 장관도 했고 예전에 노동부 장관도 했고 하니까. 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부자일 때 그런 때 덕을 많이 보죠. 물론 남편이 정치인으로 들어 있어서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어서 이득을 보는 그런 그 여성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뛰어나게 그 정치를 할 때는 돈 걱정 없이 남편이 뒷배가 든든해서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든가, 물론 낸시 펠로시는 집안 자체도 정치인 집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그 구이넷 카운티를 말씀드리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뉴트 깅그리치의 지역이었던 이 그 구이넷 카운티가 얼마나 파란 색깔로 변하는가. 이번 조지아주의 선거는요, 바이든 당선자가 일을 열심히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있지만 미국이 그 남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렇게 보수인 남부 조지아주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그 옆에 다른 주들도,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결과 내일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항상 중요한 그 어피니언 같은 것은 대체로 워싱턴 포스트 아니면 뉴욕 타임스에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경제에 관한 것이라면 가끔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보내죠, 기고문을. 이번에도 딕 체니 전 국방장관,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딕 체니가 국방장관으로 더 기억되세요? 아니면 부통령으로 더 기억되세요? 뭐 이민을 늦게 오신 분이라면 부통령, 아들 부시 아래서 부통령을 8년을 했으니까. 그러나 예전에 이민 오신 분이라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국방장관을 했으니까 그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기억을 하실 테고, 저처럼 뉴스하는 사람은 다 기억이 될 테고, 아버지가 아들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텍사스에서 주지사는 했지만 아버지의 그 로열 패밀리로 인해서 정치적인, 그렇지만 안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본인 아래에서 국방장관을 했었던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이렇게 뒀다고 보시면 되는데, 딕 체니의 아이디어였답니다. 딕 체니 전 국방장관, 그 부통령 8년이나 한 아이디어로 다른 9명이 힘을 합쳐서 워싱턴 포스트에 긴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미국의 국방장관입니다. 제임스 마티스 포함됐고요. 마크 에스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했었던 2명의 국방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사람들이 그 공화당이네요. 도널드 럼스펠드도 얼마나 강했어요? 했었던 사람인데, 뭐 민주당은 레온 파네타, 또 CIA 국장도 했었죠. 또 윌리엄 페리,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그 정도 들어가고, 거기가 이제 뭐 다 공화당인데요. 로버트 게이츠는 공화당 아들 부시 때 국방장관을 했는데, 오바마가 딱 들어가고 보니까 국방부 같은 데도 그 당시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 그것이 이어져야지 된다 해서 본인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연임시켰었죠. 척 헤이글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또 누가 빠졌나요? 빠진 사람이 이제 없는 것 같네요. 애슈튼 카터 국방장관을 포함을 해서 10명이 얘기한 것은 간단합니다. 선거는 치러졌고 재검표도 할 만큼 했습니다. 감사도 할 만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러 도전을 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이 법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들도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도 또 투표로서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방부는 만일의 사태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 법적인 도전을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경고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 헤이글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오바마 시대의 국방장관 했네요. 척 헤이글은 국방장관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나친 것 아니야. 어차피 국방부에서는 지금의 국방부가 아무리 그 대행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뭐 부정선거 없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리고 국방장관 대행으로 놨잖아요. 국방장관 대행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원로 전 국방장관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척 헤이글이 이거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생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국방장관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그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국방부는 그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시스템을 믿고 일해라 하는 그 같은 기고문을 보냈다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오늘 뭐 이코노미스트도 어떠한 중요한 글을 썼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지적을 해드렸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지금 너무 쪼개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또 공화당 내부의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이 쪼개졌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이에서 어떤 한두 명, 서너 명의 대통령을 지지한 공화당 정치인들이 반짝 빛을 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서 생각할 때는 당신 혼자 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그 사람도 지금은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공화당이라는 거대한 우산에서 너 지난번에 이렇게 경고망동했지 하면서 또 이렇게 잘 그 뒤를 이렇게 밀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주로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고, 난 트럼프 대통령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데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케빈 맥카시 공화당의 그 하원 그 원내 대표의 경우는 공화당 의원들이 뭐 140명 이상이 1월 6일에 바이든 그 후보 그 당선을 그 선포하는 거기서 반대 이의 제기 objection을 하는 것을 허락을 했고요. 1월 6일 날은 헌법에 정해진 선거인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사회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50개 주에서 전부 우리에게 선거인단 표를 보내왔는데 결과 이미 알고 있죠. 232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306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떤 주 하면서 소리쳐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6대 대통령 당선자로서 바이든, 조셉 바이든을 선포하고 카멜라 해리스를 선포하고 그냥 그런 과정뿐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그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고소를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회자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선거인단 표 지금 가지고 온 거 다 뒤집고 다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각해달라고 했고요. 거절해달라고, 리젝트해달라고 했고, 기각하자마자 바로 또 그 루이 고멀, 그 텍사스주 의원이, 하원 의원이 주도를 했으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법원에서도 또 그걸 기각을 한 거예요. 이 피고와 원고가 이상하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사회자일 뿐인데 이게 뭐 피고가 된다는 게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주변에 몰리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상원은 다른 거죠.
이 상원의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경기부양책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상원 의원들에게 반기를 들지 말아라. 어차피 결과는 뻔한 것인데 결과가 뻔한 건 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상원에서 12명, 하원에서 공화당 140명이 해본들 2시간 토론하고 와서 다시 투표하면은 양쪽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다 과반수 이상으로 objection을 이의 제기를 해야지 그 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원이 안 되잖아요. 140 몇 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나머지 50명은 공화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고 상원은 12명이 해보면 뭐합니까? 나머지 의원들 숫자가 많고 무엇보다도 상원과 하원이 똑같이 과반수가 나와야지 되는데 하원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결과가 뻔해요. 뻔한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 트럼프 대통령 유권자들에게 밉보이기 싫은 거죠. 공화당 정치인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래서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폴 라이언이 하원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경멸하다가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아보다가 그래도 나는 더는 못하겠다 하고 그때 이제 40대니까 지금도 40대인가요? 48살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럼 뭐 40, 50 이 정도 선에 있겠네요. 정치적인 미래가 있는데 여기서 진흙탕 삿밭 싸움을 하다가는 내 정치 미래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사임했잖아요. 폴 라이언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케빈 맥카시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케빈 맥카시는 또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2년 임기니까. 폴 라이언은 바이든 승리라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 전 국방장관들이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이고 그리고 보수주의도 아니다. 반보수주의적 행위다. 선거인단이 투표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고 결국은 지고 만다. 결과도 내지 못할 거면서 어차피 민주주의에 그 피해를 준다. 이 사람이 공화당에 큰 피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공화당에 큰 피해가 되면 폴 라이언도 안 되죠. 나쁘죠. 본인도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에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법원에 제출을 못했다. 실패했다. 바이든의 승리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 공화당의 전 국방장관의 딸인 린 체니도 지금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잖아요. 공화당에서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61번의 소송에서 한 번만 트럼프 측이 이겼다. 이거 한 번 이긴 것도 다 이긴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렇게 그 모니터 요원이요. 업저버들 거리를 뭐 20 몇 피트에서 6피트로 줄여달라. 이거 하나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다 졌는데 의회에 가져와서도 지금 안 됐고 루이 고몰트 의원도 주말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각당한 것 이런 등등 뭐가 되겠는가. 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잘 봐야 돼요. 막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거든요. 이 하원 의원들이 마이크 펜스가 뭐 힘을 좀 발휘해봐 라고 했을 때는 저거 법원에다가는 기각시켜주세요 하면서 또 1월 6일 날 objection,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난 또 그건 지지한다. 양쪽 다 주려고 해서 다 주는 사람 못 봤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인 그 미래가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을 만든 그 파운더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게 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은 사회자일 뿐인데 이 대통령이 바뀌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알고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한 남자. 부통령은 본인이 불과 500 몇십 표 차이로 지고 그것도 법원이 더 이상 세지 말아라 판결을 해서 그리고 나서도 본인이 부통령으로서 조지 아들 부시의 당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요. 2001년이었죠. 2000년도에 그랬죠. 그리고 리처드 닉슨도 그랬었어요. 1961년도에.
이런 일들을 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잖아요. 뭐 리처드 닉슨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해서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현실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이 야망 있게 계속 나갈 수도 없다. 그런 경우는 공화당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셈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그래서 원로 정치인들은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도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누구요? 린지 그레이엄. 여기에 동조하지 않거든요. 밋 럼니. 동조하지 않습니다. 탐 커튼, 알칸소에 트럼프 대통령과 항상 손을 잡았었는데 이 사람도 이건 아니다라고 상원의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당장 비난을 하더군요. 미치 매코넬, 36년 동안을 연방 상원 의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 아니까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6년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백신은요 접종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백신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아서 노멀 라이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1.3%의 미국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 주정부로 나눠졌는데 33%만 접종을 했답니다. 할러데이 시즌이고 스텝도 부족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뭐 널싱홈을 위해서 좀 세이브 해두고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선 맞게 한다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12주 텀을 뒀는데 미국에서는 3주일 텀을 두면서 그 사람들 맞을 것을 미리 확보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미국에서도 없애야지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맞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텍사스 보건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정말로 그 주정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일로 가야지 되는 길에서는 조금 이거 낭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무시하고 뭐 노약자, 뭐 이런 뭐 헬스케어 종사자 이런 분들이 먼저 접종받는 거 그걸 무시하고요.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접종하는 지금 이런 일들도 있어서 미국이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잘 못 밟아가는 거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렇게 짧게 전해드려야 되네요. 매사추세츠에 경관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갔더니 여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할러데이 음식을 주고 싶어서 훔쳤다는 겁니다. 경관이 돈까지 내주고요. $250 선물 기프트카드까지 마련해서 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이던데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